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지집합 건물 후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이고요. 제목은 걸면 걸려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단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 답할 수 있는 게 저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개판으로 하는데 상대편이 문제를 제기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상대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걸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라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단지들을 오랫동안 제가 이쪽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거의 20년 넘게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한 말로 어떤 분들은 정말 일을 미친놈처럼 해요. 미친년 널뛰게 하는 것처럼 막 자기 맘대로 멋대로 한단 말입니다. 막 급여도 자기 멋대로 맛대로 막 주고 막 연말정산도 안 하고 뭐 어쩔 때는 막 최저임금도 안 맞추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 아는 소장님이 계셨는데 그 소장님이 쬐끄만 위탁사를 하나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약에 그 경비분이나 이런 분이 막 불만을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이 경비분을 내보내려고 하면 이분이 위탁사를 하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위탁사 다른 곳에 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경비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 내가 어디 다른 데 가는데 뭐 굳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단지 보면 정말 좀 미친놈처럼 업무를 미친놈처럼 보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단지는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굉장히 꼼꼼히 잘했고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가 경비원들이 거기 차단기가 있는 단지여가지고 경비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휴게 시간에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단지는 그 상가였어요. 상가였는데 그 단지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경비원들이 계속 거기에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감시도 단시독적 근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너희가 그 차액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그런 그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리는 일을 잘했지만 본인이 예전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돈을 줬는데 시간의 수당이나 최저임금을 맞췄는데 4사5입을 한 거예요. 4는 버리고 5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최저임금이 미달됐죠. 왜냐하면 4로 끝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원, 2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미달됐던 겁니다. 그럼 이거 노동부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못해도 사실은 뭐 문제를 걸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일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실수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노무사님이나 막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만큼 잘 알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농담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가 회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더라.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회계 점검을 한 150개 정도 이상은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 상황이 있고 요즘 저희가 위탁사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사들 각각 점검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틀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퇴직금 계산이 많이 틀리세요. 거기는 뭐가 틀리시냐면 통상임금이 많으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평균임금을 계산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통상임금에 야간가산수당 미청구분 산입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상임금에는 야간가산수당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간가산수당을
야간가산수당 미청구분이 아니고 야간가산수당 청구분이죠. 제가 수정했고요. 통상임금의 야간가산수당을 산입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가끔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단물을 연도를 잘못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데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차는요. 1년에서 1년 플러스 1일 이후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1년 플러스 1일부터 2년까지는 1년차 11개, 그리고 2년차는 2년 플러스 1일부터 3년차 이렇게 산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연차만 산입이 됩니다. 선지급했다. 나는 선지급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차가 막 2, 3년차, 4, 5년차 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즉 정상적으로 이 연차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뇌 퇴직금 기간 안에 계산 연도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 야간가산수당이란다. 연차 미사용수당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임금 계산 시 시간의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저께 일이 많아갖고 3시 반인가에 잤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어디 잠깐 갔다 오느라고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두세 시간 요 정도밖에 못 자서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연차 계산은요. 어떤 게 틀리냐? 취업규칙을 안 보고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으로 한다 혹은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 취업규칙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전임경리 천재설을 믿고 전임경리가 하신 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일수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원래 3년 차면 16개, 4년 차면 몇 개로 사용한 게 있다면 그걸 빼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빼주고 개수를 잘못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연차가 그 연차에 대해서 1년 플러스 1일이 돼야지 15개가 되는데 그거를 더 준다거나 1년밖에 안 됐는데 15개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통상임금인데 연차를 통상임금을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야간가산수당을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 기준일을 잘못 알아서 계산금액이 덜하거나 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못 계산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틀리면 이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산을 잘못하거나 여기에 뭐가 또 포함이 되냐면 574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60원으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574원을 4452해서 580원으로 줘야 되는데 570원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단위를 절하한 거죠. 혹은 절상, 절하, 반올림한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올림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간가산수당은요.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해줘야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해주지 않고 야간가산수당을 딱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 근로시간 해서 세팅해놓고 나머지를 나누면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뒤에 있는 야간가산수당은 5,000원으로 계산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시급이. 그리고 시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274시간인데 273시간으로 계산한다거나 어쨌든 계산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월 보수총액 신고 시 또 틀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고할 때 보수총액 신고나 급여대장이나 연말정산이나 모두 다 같아야 되죠. 그런데 연말정산에는 연차를 안 포함하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또 월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또 포함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날라오죠. 니네 틀렸어. 다시 신고해. 라고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보수총액을 덜 신고를 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연말정산이나 이런 연말정산 같은 거나 월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했을 때는 어떨까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붙잖아요. 그러면은 가산세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과세 표준액만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금액을 틀리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위탁사가 바뀌었으면 그 위탁사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앞에 것까지 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연말정산 신고 시 틀리는 사항은요.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연말정산을 그 중도퇴사자 있잖아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꼭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역시 급여분입니다. 급여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거를 14일 이내에 안 하고 나중에 우리 재직자 할 때 같이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덜한데 요즘은 이제 PDF로 직접 홍진 같은 경우는 XBRP 같은 경우는 업로드 해주잖아요. 더존이라던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막 입력하면서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중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분들이 아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이분이 다른 단지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새로 입사를 했는데 예전 경리는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재직자와 퇴직자를 모두 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금액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4대 보험 틀리는 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정말 많이 틀리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환급해야 될 금액을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잘못 나누어서 처리를 하거나 어떤 분은요 심지어 4대 보험이 매달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옛날 거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변동대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틀려요. 납부 금액하고 부과 금액이 틀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등에 의한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메일 고지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이체를 했을 때 250원,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은 어디서 빼줘야 되죠? 비용에서 빼줘야 됩니다. 비용에서. 근데 우리 직원분에서 빼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직원한테 빼주고 이 직원한테는 안 빼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백오프가를 하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등등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점검을 하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정도로 그 많은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사나 노무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걸릴지 안 걸릴지 아무도 모르고요. 누가 신고하면 걸리고 안 하면 거의 걸릴 확률이 없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내가 만약에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걸린다는 거죠. 왜 걸릴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같은 동료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뭐든지 업무를 할 때는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안 걸린다는 거 100%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사실 지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좀 내일은 주말이니까 좀 불금 잘 쉬시고요. 저는 부가기초 교육 내일 또 열심히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